뭐 누구는 1년에 한 번씩 꼭 약국에 구충제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의사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누구는 이제 우리나라에 기생충 없다, 우리가 시절이 지금 어느 때고,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생간 먹으면 기생충이 눈으로 들어가서 실명한다더라, 뭐 깻잎에 상추에 미세 기생충이 바글바글하고 이게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매년 구충제를 먹어야 되는지, 깻잎을 팔팔 끓여 먹어야 되는지, 생간 먹으면 실명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임산부가 길냥이를 만지면 태아기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한국 기생충의 모든 것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온도간내과 스닥디입니다.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생충이 싫어요. 무섭습니다. 왜냐? 계속 우리 몸에서 막 알을 까면서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하고 몇십 년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눈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뇌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거대 괴수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몸에서 막 살아 꿈틀거릴 것 같고, 이런 게 기생충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균도 뭐 곰팡이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오래 살면서 새끼도 낳고 번식하고 만성복용자 상태로 살고 있는 세균들이 천지입니다. 눈으로 가는 세균, 뇌로 가는 세균 천지고요. 그리고 세균들도 완전히 막 우리 대장균 같은 거 현미경으로 보면 살아서 꿈틀거리고 막 움직이고 신나게 날아다니는 것들 천지입니다. 근데 왜 걔들은 기생충이라고 부르지 않냐? 진짜 기생충의 정의는 뭐냐? 자, 우리 입장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고 벌레 입장에서, 얘들 입장에서 우리가 있어야지만 알부터 유충, 성충, 다시 번식할 수 있는 그 생애 주기를 사람이 있어야지만 완성할 수 있는 걸 기생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곰팡이나 세균들은 우리 없이도 그냥 흙에서도 자기 생애 주기를 완성할 수는 있어요. 그 흙에서도 살 수 있고 사람에서도 살 수 있는데, 기생충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자기 생애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냥 기생충이라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거의 뭐 대부분의 기생충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정말 아주 미미한 피해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 사람 손바닥에 이만큼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을 무서워하려면 세균도 무서워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애초에 기생충도 세균하고 똑같이 우리가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가지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언론에는 굉장히 기생충에 대해서 과장된 공포들이 많습니다. 뭐 물이 코에 들어가서 뇌먹는 아메바에 걸려가지고 사망했다는 기사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 가면 메디나충이 발가락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조종해서 물가로 이끌어내는 연가시 같은 이야기도 TV에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상을 알면 전부 다 무서워할 게 없거든요. 제일 먼저 뇌먹는 아메바부터 보시면 파울러 자유 아메바라는 원충인데, 이게 뭐 국내에서 첫 확인이 됐다, 뭐 10일 만에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국내에서 걸린 게 아니라 태국에서 비점막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뭐 전 세계에도 뭐 380건 이 정도밖에 없는 거고요. 뭐 38,000건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뇌먹는 아메바가 무섭다 이러면 해외에 가셨을 때 계곡이나 뭐 강이나 이런 데서 수영을 좀 자제하시고, 코로 물 들어가는 거 주의하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되지, 뭐 국내 계곡에서 놀다가 뇌먹는 아메바 걸릴까봐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연가시의 모티브가 된 메디나충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전혀 없고요. 아프리카 일부에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세기생충 보시면 인터넷에 깻잎, 상추 같은 생채소의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기생충이 바글거리는 영상들이 많고, 그 영상에 보면 또 이제 기생충이 암을 일으키는 걸 연구한 박사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구충제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채소를 반드시 익혀 먹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먼저 이 박사님은 요하네스 피비게르라는 분이고, 1926년에 쥐의 기생충을 감염시켜서 위암이 생기는 걸 보고해서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 맞긴 합니다. 근데 이게 뒤에 후대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리 기생충 감염시켜도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기생충 때문이 아니고 비타민 A가 모자라서 이 당시에 암이 생긴 것 같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틀린 연구입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후대에 잘못된 걸로 밝혀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이렇게 옛날인 경우에는. 그래서 현대에 완벽하게 암을 일으키는 걸로 입증된 기생충은 크게 두 마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간흡충하고 방광주혈흡충입니다. 간흡충은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방광암을 일으키고요. 방광주혈흡충은 말 그대로 방광암을 일으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1군 발암물질로 실제로 지정이 돼 있고, 깻잎이나 상추에 있는 미세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는 명백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세기생충이 뭐냐? 자,
정식 의학 명칭 이름은 프로토조아입니다. 프로토조아. 뭐 원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굳이 정확한 번역은 단세포 기생충이라고 부르면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들이 진짜 크기가 얼마나 작냐. 우리가 보통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대 괴수들, 벌레들, 걔들은 주로 뭐 1에서 10cm 이상이죠. 그래서 제일 작은 헬민스도 그 항문에 있는 요충이 1cm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근데 이 미세기생충들은, 자, 이게 지금 머리카락이고 요 파란 구슬이 미세먼지입니다. 빨간 구슬이 초미세먼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세포 중에 하나인 적혈구가 요 정도 크기입니다. 정말 미세먼지보다 작은데, 미세기생충, 단세포 기생충, 프로토조아들은 걔들보다 적다는 거죠. 거의 진짜 초미세먼지만 하다는 거고요. 게다가 미세기생충 중에 가장 유명한 말라리아는 적혈구에 대봐도 요만하다는 거죠. 진짜 얘들은 진짜 얼마나 작은지 진짜 점만합니다. 점만해요. 근데 그러면 얘들이 세균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작은 애들도 다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거냐? 얘들은 소위 말해서 세균 아니냐? 자, 그게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인 겁니다. 자, 말라리아랑 대장균이랑 크기는 비슷해요. 근데 말라리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자기 생애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장균은 사람 아닌 곳에서도 기생 없이 그냥 자연 환경에서도 자기가 한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장균과 말라리아의 차이예요. 얘들은 뭐 크기나 뭐 움직임이나 사람의 병을 일으키는 거나 다른 걸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 필요한가 아닌가, 얘들 입장에서의 차이가 기생충이냐 세균이냐를 가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미세기생충이라는 깻잎에 막 바글바글한다 이런 공포가 있지만, 그게 무섭다면 세균도 똑같이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상추하고 깻잎에 세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농약도 치고 세척도 하고 하는 거잖아. 미세기생충이 무서우면 그 세균도 무서워야 되는 거고, 깻잎이나 상추에 세균 있는 거 씻어내고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미세기생충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농약 세척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이 그 뭐 깻잎이나 상추에는 기생충 같은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실제로 깻잎과 상추에 사는, 그리고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세기생충이 정말로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와포자충이에요. 그래서 와포자충이 정말로 초미세먼지만한 이만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세균하고 거의 크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 농약 세척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와포자충에 걸리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도 깻잎이나 상추를 먹고 걸리는 게 보고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수인성,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뭐 식수관에 배수관이 삭아서 오염된 물이 들어와서 뭐 식수 탱크에 와포자충 난포낭이 들어오면서 121명이 뭐 설사를 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오염된 물로 보통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냥 물세척으로 해도 거의 90% 이상 다 와포자충이 깨끗이 씻겨 내려갑니다. 자, 그게 2021년 노르웨이에서 블루베리에 작은 와포자충을 인위적으로 오염시켜가지고 수돗물로 씻어보니까 95% 정도 제거되고, 뭐 식초는 99.9%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세균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뭐 배탈 날까봐 채소 같은 거 물에 씻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와포자충이 우리 몸에서 막 알을 까가지고 뭐 만성 복용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장염을 일으키고 맙니다. 근데 이제 뭐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 면역제제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에이즈가 있다든지 이런 면역이 없는 분들이 이제 심각할 수는 있고요. 정상 면역을 가진 분들은 진짜 세균성 장염하고 똑같은 거예요. 와포자충 입장에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사람 입장에서 세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짜 깻잎, 상추에 미세기생충이 너무 걱정된다 하면은 식초로 세척하면 그냥 100%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저는 이렇게는 전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또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크기를 보시면 이게 2000배에서 이 정도 크기인데, 이게 실제로 1500배에서 현미경으로 본 대장균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장균보다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대장균이 1마이크로밖에 안 되는데 와포자충이 4, 5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4배나 더 큰 애인데, 그 공포 영상에서 본 미세기생충이라고 주장되는 그 애들이 대장균만 하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배율상 세균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이게 지금 작은 와포자충이 정말 맞다고 해도, 진짜라고 해도 구충제를 먹자? 는 그 구충제가 약국에 파는 알벤다졸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애초에 와포자충을 죽일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걸리면 정상 면역자는 자동으로 그냥 장염 앓고 지나가는 거고,
그 에이즈나 장기이식 받은 사람이 와포자층으로 죽을 위기에 놓여도 쓰는 약은 니타족사나이드라는 약이지, 약국에 파는 알벤다졸을 먹어가지고는 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약국에 파는 구충제가 보통 알벤다졸, 플루벤다졸, 피란틀 이렇게 세 종류가 보통 있지만, 이제 알벤다졸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거의 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얘가 당연히 회충, 요충, 편충 이렇게 뭐 거대 괴수들이나 죽이는 거지, 우리 그 가장 뒤에 설명드릴 위험한 간흡충, 폐흡충도 전혀 효과가 없고요. 미세기생충은 더더욱 아예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1도 효과가 없는 전혀 무관한 약이고요. 자, 그리고 깻잎에 있는 미세기생충이 암을 일으키느냐, 와포자충이 암을 일으키는 연구가 또 찾아보니까 이게 참 소가 뒷발로 쥐잡은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와포자충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이 있기는 또 있어요. 그게 2012년 파스텔 연구소에서 면역 결핍생징, 그러니까 아예 면역 삭제한 특수쥐에다가 작은 와포자충을 감염시키고 거기다가 다시 또 면역 억제제를 계속 투여해가면서 이 쥐의 면역으로 작은 와포자충을 절대 없앨 수 없게 특수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암이 생기는지를 관찰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대장암이 생기더라, 이런 연구가 이제 2012년 파스텔 연구소에 있었고, 그 논문에서 또 폴란드 대장암 환자를 보니까 와포자충 항체가 18%가 양성이 나오더라, 뭐 이런 연구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면역에서는 아주 쉽게 와포자충 정도는 우리 자연 면역으로 충분히 없앨 수 있는 거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이제 상관관계지 인과관계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깻잎이나 상추를 먹어가지고 암이 생겼다든지 암 발생률이 늘었다든지 이런 연구는 당연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기생충이 암을 일으키는 걸로 명백히 입증된 건 간흡충이 담도암을 일으키는 거랑 방광조혈흡증이 방광암을 일으킨 그 두 가지 정도가 이제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발암물질로 지정이 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걸리는 기생충 중에서 암을 일으킬 걸로 약간이라도 연관성이 의심이 되는 게 톡소포자충이라는 미세기생충이 뇌종양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연관관계가 의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편모충이 전립선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뭐 발암물질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거 정도를 말했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와포자충이 대장암을 일으킬 걸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깻잎, 상추, 미세기생충 총 결론 정리하면, 유튜브에 떠도는 미세기생충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그 미생물은 아마도 배율상 세균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번째로 실제로 깻잎과 상추에 사는 미세기생충이 와포자충이라고 있기는 한데, 얘들도 정상 면역자들은 그냥 무증상이거나 일주일 정도 가볍게 장염 앓고 다 지나가는 거고, 그 와포자충이 완전히 면역을 삭제한 생쥐에서 대장암을 일으킨다는 실험 연구가 또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에이즈나 장기이식 받은 면역 저하자 실제 사람이 와포자충에 걸려도 그 치료약은 약국 구충제가 아니라 니타족사나이드라는 굉장히 특수한 약이라는 게 깻잎, 상추, 미세기생충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국에 파는 알벤다졸은 뭐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거냐? 자, 회충, 요충, 편충, 구충 약인데, 이 애들은 2010년 서울대 연구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 큰 벌레들, 해충, 편충, 구충 이런 애들은 71년에 우리나라에 무려 84%. 자,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체변 봉투 받아가지고 학교에 제출하고 했었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2012년에 2.6%로 줄었고, 특히 뭐 해충, 뭐 십이장충, 편충 이런 애들은 뭐 0.03%, 뭐 0%, 뭐 0.4%, 2012년에, 지금 2025년에 아마 진짜 뭐 0에 소렴하겠죠.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 전체 기생충 2.6%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충, 편충, 구충에 대해서는 WHO에서 퇴치 인정을 이미 받았고요. 오래됐고요, 이거는. 그래서 약국에 파는 알벤다졸로 죽는 애들은 지금 사실상 박멸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지어 이 애들이 우리 몸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얘들이 뭐 영양분 다 빨아먹어가지고 뭐 빈혈이 생기거나 영양실조 걸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과장된 거고, 뭐 얘들이 하루에 먹어봐야 얼마 먹겠어요. 뭐 밥 한 알 정도 먹을까 말까 일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편충 같은 경우에는 면역 조절을 한다, 요런 이론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 옛날에 2000년 이전에는 없던 무슨 아토피나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면역세포들이 뭔가 공격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생충이 바글바글 하니까 걔들하고 이렇게 놀아준다고 우리 면역세포들이 할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기생충이 없으니까 면역세포가 심심해가지고 날뛰는 게 현대에 많아진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뭐 이런 것들이다.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편충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가설이나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편충 걸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무조건 얘들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거대 괴수들은. 자, 더 재밌는 거는 회충이 여성의 생식력을 증가시킨다. 자, 이런 얘기를 BBC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원주민들이 회충에 걸리면 2명의 자녀를 더 낳는다는 논문이 세계적인 저널 사이언스에 실렸다는 거죠. 그게 이 논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성들이 생식력을 높이기 위해서 회충에 감염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걸로 뭐 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기생충의 이점도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 설명드릴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기생충으로 간흡충을 설명드릴 건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간흡충은 알벤다졸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약국에서 매년 구충제 먹자고 하는 거는 과장 광고냐 허황된 얘기냐? 자,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수입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특히 이제 외식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벤다졸을 먹으라고 권고하는 게 마냥 허황된 얘기는 아니긴 해요. 일정 부분 근거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구충제라는 거는 정말 먹자마자 즉각적으로 기생충을 죽이는 약입니다. 어떤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약이지 이게 뭐 우리 몸에 잔류하면서 뭐 항체를 만들어준다든지 무슨 우리 몸에 어떤 방어막을 만들어준다든지 면역을 만들어준다든지 보호효과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1년에 한 번씩 먹어라 6개월에 한 번씩 먹어라 이런 거는 사실 전혀 맞지 않죠. 그냥 내가 수입 농산물을 너무 요즘에 과도하게 먹었을 때 걱정이 될 때 어차피 이거는 크게 부작용이 없이 하나를 먹으면 굉장히 많은 기생충을 또 죽일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자,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가끔 먹는 거는 어느 정도 근거는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정기 복용하라는 권고는 근거가 좀 부족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떠도는 기생충에 관한 이야기들의 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떠도는 이야기는 정말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기생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을 하려면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무슨 뭐 밥알 한 알 정도 하루에 먹는다든지 뭐 그런 기생충이 아니라 정말로 치명적인 뭐 눈에 들어간다든지 암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애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있고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을 아까 말한 대로 일반 기생충하고 단세포 기생충, 미세 기생충으로 나눠서 두 분야로 자, 오늘의 최종 결론 설명드리면 정말 걱정해야 될 기생충은 이거는 모든 의사들이 동의할 겁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많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기생충이라 하면 간흡충이 압도적인 원톱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걱정해야 될 기생충은 간흡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폐흡충, 개회충, 고래회충 이런 애들 조금 걱정할 만하고요. 단세포 기생충, 미세 기생충은 말라리아 정도가 진짜 걱정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별로 구분을 하면 먼저 거대 개수, 큰 기생충 걱정해야 될 애들이 한 5마리 정도 간흡충, 폐흡충, 장흡충, 흡충 3형제가 있고 개회충, 고래회충, 회충 2형제가 있습니다. 미세 기생충은 말라리아 뭐 압도적인 원톱이 맞고 톡소포자충, 돼지고기 덜 익히면 걸리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염 일으키고 간 농량 일으키는 이질아메바 뭐 요 정도가 걱정할 만한 미세 기생충이라 할 수 있고 오늘은 이거 2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내에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기생충 압도적 1위. 자, 간흡충입니다. 간흡충은 자연산 송어회, 자연산 향어회, 민물, 생선, 회를 날로 먹었을 때 주로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양식 송어회, 양식 향어회 도시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애들은 거의 걸릴 일이 없다. 99.99%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파는 송어회, 향어회가 아니고 그 강 주변에 진짜 섬진강 하구나 아니면 낙동강 상류 이런 부분에 많은 게 간흡충이에요. 뭐 전국에 일정 부분 조금씩은 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 지역에 검사를 해보면 1.9%
그러니까 26,000명의 유행지역 주민들을 검사해보니까 500명이 간흡충 보균자라는 거고요. 자, 간흡충이 왜 위험하냐? 단간암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내 단간암. 자, 이거는 간암이 아니고 간 안에 단관세포가 암이 생기는 게 간내 단간암입니다. 간내 단간암이 왜 생기냐? 자, 이 간흡충이 담도에서 막 이 간 안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무려 30년 동안 이 단간 안에 살면서 입에 흡반이라고 있습니다. 흡반으로 계속 미세하게 이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발암물질도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간암이 생길 수 있는데 무려 일반인에 비해서 5배 간내 단간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간내 단간암 환자의 10%는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냥 간흡충 감염만 가지고 이 단간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그 암을 일으키는 기생충이 간흡충이 맞고요. 그래서 심지어 담도 담낭암이 우리나라 10대 암 중에서 췌장암 다음으로 5년 생존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로 치면 2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관암도 굉장히 무서운 암인데 그게 술, 담배도 아니고 기생충 때문에 민물회 먹고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민물회를 어렸을 때라도 드셨던 분들은 대변 검사 하시면 되거든요. 병원에서 3일 연속으로 이 대변 검사 하면은 간호충 보균자다 아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프라시퀀텔 처방받아서 하루만 드시면 되거든요. 이거 단 하루만 드시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담도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낙동강이나 뭐 섬진강 유역에 사셨던 분들, 친구들하고 낚시해서 민물회 드셨던 분들, 어른들이 줘가지고 송어회, 향어회 드셨던 분들 꼭 대변 검사 반드시 해보시고, 제가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거 한 번쯤 먹었던 것 같은데, 그 우리 인제 가면은 겨울에 빙어 축제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없나 봤더니 2003년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때 막 그 빙어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막 간디스토마 검사를 하고 막 이거 프라지칸테를 먹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20년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화천 산천어 축제, 인제 빙어 축제 이런 민물고기 축제를 할 경우에는 장내 기생충 감염 검사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그 잡아가지고 바로 먹는 이벤트도 점점 이제 축제에서 자제하도록 하고 제한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식약처에서는 민물 생선을 생으로 먹는 걸 엄격하게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100% 제가 보기에 안전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축제에 참여하실 때 꼭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자, 걱정해야 되는 거대 개수 두 번째 폐흡충입니다. 자, 얘들도 마찬가지로 민물 생선, 특히 그 중에서 민물게장, 가재장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우리 가재즙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도 있다고, 게회, 가재회 이런 거 먹고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폐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CT를 찍어보면 폐암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참 저 레지던트 때도 힘들었던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보는 환자 폐암인 줄 알고. 그래서 뭐 이거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폐결절이 생기면서 의사들한테 참 곤란을 주었던 기생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지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얘가 이름 말 그대로 폐에 주로 가지만 아주 드물게 눈에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위험할 경우에는 실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완전히 익혀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그냥 그 바다에서 잡은 우리 간장게장 그런 걸로 드시도록 하고요. 자, 걱정해야 되는 거대개수 세 번째, 장흡충입니다. 자, 장흡충이라는 사실 벌레는 없습니다. 이거의 정식 이름이 이형흡충류라고 해서 극구흡충, 호구흡충, 난소흡충 이런 애들을 묶어서 우리가 보통 그냥 장흡충이라고 합니다. 얘도 똑같이 민물 생선을 날로 먹을 때 잘 걸리고, 주로 이 애들을 일으키는 회는 은어회, 피라미드 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붕어회 또는 뭐 식혜라고 해서 살짝 삭힌 거 뭐 이런 거 먹고 잘 걸린다고 합니다. 강도 우리 그 아까 뭐 섬진강 내나 나오지만 또 탐진강, 뭐 금강, 보성강 유역에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낚시를 해서 절대로 이 민물 생선을 즉시 회로 먹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장흡충이 뭐 우리한테 설사나 복통 정도 일으키는 게 대부분이지만 아주 심하면 뭐 심근염이나 뇌염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진짜 걱정해야 되는 기생충 네 번째, 개회충입니다. 우리가 육회는 먹어도 되고 생간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육회를 먹고 걸릴 수 있는 기생충이 민촌충, 유구낭미충, 소조충 뭐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는데 이 애들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거나 있어도 대부분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육회는 기생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생간은 개회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개회충이 아주 드물게 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눈 개회충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개회충이 지나가면서 상처를 입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 개회충증 환자들을 보면은 81%가 생간을 먹어서 걸린 거고 19%는 또 반려동물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생간 여러분 드시지 마시고, 우리가 뭐 실명하면서까지 이걸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건 명백한데, 자, 반려동물은 뭔가 그러면? 그게 바로 이름답게 반려견 때문에 우리가 또 개회충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음 아프게도 또 어른이 아니라 주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모래놀이 하다가 이 모래에 개회충 알이 들어있는 걸 이제 입으로 갖다 대면서 모르고 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래에 애초에 개회충 알이 왜 있냐? 당연히 우리 반려견들이 놀이터나 공원이나 운동장에 배변을 하고 그걸 안 치웠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는 반려견들은 생후 2주부터 이런 구충제를 다 먹여가지고 방역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이건 거죠. 견주들이 반드시 반려견의 배변은 즉시 처리해야 우리 아이들이 눈이 실명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반려견의 배송물 즉시 처리해야 되는 게 기생충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견주님 입장에서 이 반려견도 내 사랑스러운 아이겠지만 이 배변을 무심코 지나친 것이 우리 아이 눈에 이런 벌레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지시면 좋겠다는 거고, 자, 우리나라 걱정해야 될 큰 기생충 마지막 고래회충입니다. 자, 이 애는 정말 제가 너무나 친숙한 애입니다. 자, 우선 이 고래회충은 이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 물고기로 걸리는 애입니다. 그게 우리 안하고로 알려진 붕장어 회, 요거 많이 드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고등어 회, 제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로 많이 걸리게 되고, 이게 물론 걸린다고 해서 치명적인 게 아니라 그냥 배가 아프고 맙니다. 이 애가 이제 위에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궤양 생긴 것처럼 위가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러 굉장히 많이 오시고, 제가 소화기내과 의사다 보니 정말 농담 아니고 제가 내시경으로 저 고래충을 진짜 절대 과장 아니고 제가 살면서 한 100마리 뽑았습니다. 내시경 들어가서 저거 잡아 빼는 시도를 계속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 고래충이 뭐 정말 말 그대로 심하면 이제 위궤양 일으키고 대부분 별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등어회 좋아하긴 하는데, 가장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에 이게 위를 뚫고 복강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천공이 생길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래회충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부분은 뭐 그런 건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등어회 먹을 때 이 고등어 사이사이에 이런 벌레가 없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이제 꿈틀거리는 거 있으면은 안 먹으면 되거든요. 먹어도 이제 얘가 뭐 잠깐 아프고 마는데, 그런 걸 제가 뭐 당연히 오늘 시간에 권장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가능하면 고등어는 구이로 또는 찌개로 드시고, 붕장어도 이제 회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절대로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큰 기생충 걱정해야 될 5마리 끝났고, 미세 기생충, 단세포 기생충 걱정해야 될 거 2개, 말라리아랑 톡소포자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말라리아 보시면, 자, 말라리아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나름식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모기가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는 말라리아 거의 없긴 해요. 다행히. 또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여기 북한 인접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라리아도 또 굉장히 친숙합니다. 제가 DMZ 인근 군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클로로킨 같은 예방약을 정말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그 군 생활하는 내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여기에 사시면 이제 예방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기가 뭐 말라리아도 일으키지만 뭐 일본염이나 너무 많은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기에는 일단 안 물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뭐 국가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모기장, 뭐 기피제 이런 거 열심히 바르시고, 이런 거보다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모기가 전파하는 말라리아는 뭐 며칠 열 나고 대부분은 회복이 잘 되는데, 진짜 우리가 심각한 사망할 수 있는 그 말라리아는 동남아 일부 지역, 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방콕 이런 대도시나 뭐 이런 데는 대부분 걱정할 필요 없는데, 태국에 뭐 시골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라오스나 뭐 정말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여행을 가실 분들은 반드시 보건소에 들러서 말라리아 예방약에 대해서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여행을 준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마지막 기생충 톡소포자충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왜냐? 얘가 바로 덜 익은 돼지고기에 살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덜 익은 돼지고기 때문인지 어쩐지 국내 성인의 무려 4%가 이 톡소포자충 항체를 가지고 있다 하고요. 자, 아까 개회충은 반려견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톡소포자충은 또 특이하게 돼지고기도 있지만 반려묘에서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건강한 사람이 이 톡소포자충에 걸린다고 해서 대부분 뭐 99%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두 그룹이 바로 산모하고 면역저하자입니다. 면역저하자가 아까 에이즈나 뭐 장기 이식 받은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사실 톡소포자충 아니고 어떤 기생충도 다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 산모가 특히 톡소포자충을 주의해야 되는 게 오늘의 정말 마지막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모가 톡소포자충에 걸리면 산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 태아 눈의 망막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양이 얘기를 먼저 드리면, 고양이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밖에 나가서 이제 쥐나 뭐 새나 아니면 아주 드물게 뭐 사람이 좀 덜 익은 돼지고기를 줬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있는 반려묘가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묘가 배변을 할 때 이 배설물이 보통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전해지는데 이건 반대라고 해요. 반려묘의 배변의 톡소포자충은 배변 즉시는 활성도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치우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하루 지나면 이 배설물 안에서 톡소포자충이 살아난다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24시간 내에 더 좋게는 즉시 배변을 치우시고 치울 때는 반드시 손 씻기를 당연히 뭐 이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예 애초에 그냥 집에 있는 고양이도 배변 치우는 걸 절대로 산모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당연히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보다 길냥이가 훨씬 더 위험하겠죠. 길냥이는 뭐 구충제도 안 먹으니까 100% 그냥 톡소포자충에 걸려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모는 길냥이를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만지시면 안 되고 심지어 집에 있는 반려묘의 배설물 처리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애초에 누군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고양이는 좀 격리해서 지내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그 고양이 구충제 방역을 철저히 한다 해도.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돼지고기는 반드시 바짝 익혀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톡소포자충하고 또 돼지촌충 낙미충증이에요. 자, 돼지촌충 낙미충증은 같은 애입니다. 이게 유충이 감염되면 낙미충증이고 성충이 감염되면 돼지촌충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일종의 거대 개수고 얘는 미세기생충 세균만한 애인데, 자, 우리가 돼지고기가 요즘에는 이런 둘 다 기생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돼지촌충과 낙미충증은 정말 거의 없다고 해요. 얘들은 그러니까 없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톡소포자충은 흔하지만 얘는 산모나 면역저하자가 아니면은 일반인에게 문제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덜 익은 돼지고기에서 이런 기생충의 우려가 있는 건 맞거든요. 거의 걱정할 필요 없는 거지 100% 걱정할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돼지고기는 반드시 익혀 먹는 게 기생충 입장에서 맞다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대한민국의 기생충의 모든 것, 약국의 구충제 매년 먹어야 되는지부터 해서 정말 걱정해야 되는 기생충, 간흡충부터 말라리아, 톡소포자충까지 전부 다 오늘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